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순내과 원장 내과 전문의 이송주입니다. 저는 아직 책을 내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해동 영양협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협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협회를 만들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비만했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대사증후군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혈압과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로 한 5년만 지났으면 분명히 저는 혈압과 당뇨에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저도 모르게 산후갑상선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게 돼서 아주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혈압과 영양을 알게 되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와 질병 상태 그 중간에 기능 이상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방에서는 반건강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기능의학 쪽에서는 미병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한국 의사, 저를 포함한 한국의 의사들은 이 중간의 상태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태와 질병 상태만 생각하고 바로 약을 통해서 건강 상태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서 이런 기능 이상 상태가 건강 상태로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제 질병 상태에서 약과 함께 영양이 바로 들어갔을 때 이 기능 이상 상태 쪽으로 더 나아가 건강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은 암 다음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당뇨나 혈압이 결국에는 진행되면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뇨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당뇨에 걸린 분들이 제대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 더 전 단계가 있어요. 당뇨 전 단계, 뭐 당은 높은데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상황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탄수화물 중독,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국수 먹고 이러면 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반건강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이제 반건강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밥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지 않고 거의 다 이런 증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알레르기라든지 반건강 상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서 점점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 독소를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고 있었죠. 그렇게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제해독 영양협회에서는 지난 6월에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과 그런 습관에 대해서 무료 강연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몸은 우리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염돼 있는 물들에 많이 생각보다 노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식수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국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물 파주는 운동 같은 게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정수기가 나쁜 물을 만드는 거죠. 미네랄까지 없애버리는 역삼투압 정수기라든지. 이거는 작년에 제가 사실은 이 국제해독 영양협회를 만든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 회사에서는 얼음을 만드는 정수기에 써서는 안 되는 금속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해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런 중금속 노출이라는 거는 증상이 너무나 다양해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반건강 상태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체질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먹거리가 문제죠. 달걀에서 뭐 나왔잖아요. 살충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과당이나 소금, 포화지방산들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식품 첨가물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할수록 점점 장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해가 거의 입증이 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시면 이게 설탕이에요. 그리고 음료수 안에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하나 먹으면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을 드시게 되는 거고요. 짠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고혈압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그런 입맛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또 들어오는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안에 중금속을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많은 합성 세제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물티슈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파라벤 같은 방부제가 이런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참 문제인 생리대 안에 또 많은 화학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독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과 이겨야 한다는 것들, 이런 우울한 것, 좌절한 것, 비교 의식,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것도 마음의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스트레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이기지 못하면 중독에 또 빠지기도 해요. 쉽게 짜증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독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걸 해결하는 습관은 똑같습니다. 이 7가지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물을 매일 충분히 마셔야 돼요. 매일 2리터 이상. WHO에서는 이렇게 2리터 이상 마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 2잔 정도 마시고 나머지는 다 커피만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는 물이 절대 아니에요. 음료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물로 2리터 이상씩을 꼭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걷는 게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은 걷는 것을 권해드려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내과 의사로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장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장은 우리 몸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면역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소화시키는 데만 우리 장을 쓰고 있어요. 이 면역이 되살아나려면 장을 쉬어줘야 돼요. 어떻게 장을 쉬어줘야 되냐면 야식을 일단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은 장이 쉬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소화가 되는데 8시간이 걸리고 면역작용을 하는데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장을 쉬어줘야 되고요.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과 같은 장에 무리를 주는 나쁜 균을 늘리는 음식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식이섬유를 조금 먹는데 많이 먹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렇게 충분한 양을 먹어야 되고요. 유산균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 연령별, 성별, 나라별로 권장하는 영양이 있어요. 그 기초 영양은 최소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최소한으로 채워야 되는 영양들이고요. 그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채워줘야 되고, 부족 영양은 뭐냐면 나에게 특별히 부족한 영양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어떤 식습관을 갖고 왔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내 체질적인 유전적인 부분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했던 검사 중에 하나인데 유기산 검사라고 해서 소변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이분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 궁결곡 대사 쪽이 나쁘죠. 이분은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한 여자분들은 몸속에 칼슘과 무기질, 뼈에 도움이 되는 게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그분은 필요한 거죠. 그런 부족한 것들을 더 채워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이,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해보셔야 되는 검사고요.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는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6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줍니다. 뭐 아주 적은 금액만 하고요. 이렇게 그 나와 있는 항목들이 그 나이대에 잘 발생하는 암과 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검진만, 무료로 하는 검진만 잘 꼬박꼬박 받아도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건강을 신경을 써도 뭐 유전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게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과 생각이라고 적은 이유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비우는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나 예배나 참선을 하면 좋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심호흡, 뭐 단전이라든지 아니면 멍 때리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들, 반신욕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5가지 독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들어오는 독? 첫 번째 공기, 두 번째는 물, 먹거리, 피부, 마음에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 7가지는 첫 번째 좋은 물을 2리터 이상 매일 충분히 마시고요. 두 번째는 걷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하시는 걸 권하고요. 세 번째로는 장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야식을 먹지 말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뭐죠? 네, 5번째로는 네,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야 되고요. 6번째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네, 긍정적인 말과 생각. 예,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잘 기억해 주실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할인권을 전 책을 아직 안 써가지고 책은 없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랄프 wal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글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것들, 배우게 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이 랄프 wal도 에머슨의 말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그런 꿈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